평정심을 잃지 마라.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존재로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동물과 우리를 구별짓는 점이 사고 능력과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만 사실이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준다. 우리는 합리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행위를 이성과 사고를 통해 다스린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평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환상을 가지며 그 덕분에 외관상으론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침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합리성은 자취를 감춘다. 점점 더 겁먹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혼란에 빠진 채로 압박감에 굴복하고 만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감정적 존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적이나 믿었던 동료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 슬픔, 배신감에 압도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대응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명심하라. 정신은 감정보다 나약하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약점을 곤경의 순간에야 깨닫는다. 전투의 열기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을 무장시키는 최선의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지성이 아니다. 정신을 더 강하게 하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면의 규율과 강인함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러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없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다. 여타의 규율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훈련과 경험, 그리고 다소의 고생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평정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평정심이 두드러졌던 역사적 위인들은 곤경과 시행착오를 통해 그것을 획득했다. 그들은 평정심이라는 자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침몰 위기에 몰릴 책임감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과 힘겹게 성취한 승리에 기초하고 있다. 당신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쏠리는 것을 바로잡아줄 일종의 평형추로 생각하라. 갈등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켜라. 조지 에스 패튼 장군은 가장 특출한 미국의 군인 가문 출신이다. 그의 선조들 중에는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장군과 대령도 있었다. 유년 시절 선조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패튼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패튼은 감상적인 청년이기도 해서 마음 깊숙이 두려움이 있었다. 전투에서 비겁자가 되어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패튼이 처음으로 실전을 맛본 것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아라곤에서 벌어진 연합공격에서였다. 그는 탱크 사단을 지휘했다. 약간의 보병을 이끌고 주요 전략 지점인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배기에 가까스로 올라섰을 때 그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만약 후퇴한다면 언덕 사방에서 총격을 받게 될 것이고 전진한다면 독일군 기관총 포대 쪽으로 곧장 달려드는 셈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전진하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부대에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강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두 다리는 젤리처럼 흐느적거렸다. 가장 깊숙한 두려움에 직면한 그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의 시선이 독일군 포대 너머의 구름대에 가닿은 순간 그는 계시를 보았다. 무공을 빛낸 군인 선조들이 모두 제복을 차려입고서 준엄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패튼을 자기들의 모임, 즉 전사한 전쟁 영웅의 모임으로 초청하라는 듯 했다. 선조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패튼은 침착할 수 있었다. 그는 자원자를 요청하면서 소리쳤다. 또 한 명의 패튼이 전사할 시간이다! 두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 그는 일어나서 독일군 포대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몇 초 후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 경험은 패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최전방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선조들의 계시는 부단한 자극으로 남았다. 매 순간 두려움을 억누르기가 수월해졌다. 동료 장군들과 부하들이 보기에 어떤 자도 패튼만한 평정심을 지닐 수 없었다.
하지만 패튼이 강인해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패튼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표출하는 편이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보다 낫다. 두려움은 평정심의 가장 해로운 감정이며 미지의 것을 먹이로 삼아 무성하게 자라나 우리의 상상력이 제멋대로 날뛰게 만든다. 두려움에 맞서야만 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면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불안감이 무뎌질 것이다. 둘째, 패튼의 경험은 명예심과 품이라는 힘이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당신의 자아, 자기 이미지, 명성뿐 아니라 당신의 동료, 가족, 그룹에까지 치욕이 미치게 된다. 공동체 정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집단에라도 지도자가 되면 당신에게는 기대에 부응할 대상이 생긴다. 사람들은 지도자인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을 평가하고 당신에게 의지한다. 냉정을 잃게 되면 스스로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느낌은 최악의 감정이다. 의존은 온갖 감정,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등에 취약하게 만들어 당신의 심적 균형 상태를 깨트린다. 남북전쟁 초기 북군 원수 자리까지 오른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하들은 그가 행군해 가는 곳의 지형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일쑤였다. 휘하 장군들은 그가 세운 계획을 헐뜯었다. 그랜트는 천성적으로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부대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져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 그랜트는 1862년에서 63년에 벌어진 빅스버그 전투 무렵에 교훈을 얻는다. 그는 말을 달려 직접 지형을 연구했다. 스스로 정보 문서를 검토했다. 정확히 연마된 명령을 내려 대위들이 쉽사리 그 명령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동료 장군들의 의심을 무시하고 밀고 나갔다.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의지했다. 무력감은 사라졌고 무력감에 빌부터 평정심을 파괴하던 감정들도 덧붙여 사라졌다.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중대한 것이다. 타인에게 더 의존적이고 소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명심하라. 우리는 타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타인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하잘것없는 세부사항에 목매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인 사소한 문제와 스스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챙겨야 할 중요한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기꺼이 바보들을 견뎌내라. 말버로 공작 1세 존 처칠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장군에 속한다. 전략과 전술의 천재였던 처칠은 평정심이 대단했다. 18세기 초 처칠은 막강한 프랑스군에 대항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동맹군을 이끈 경험이 많았다. 동료 장군들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데다 옹졸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칠의 과감한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고 어디에서나 위험을 느꼈고 사소한 실패에도 기가 죽었으며 동맹군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비전도 인내심도 없었다. 그들은 바보였다. 공작은 노련하고 영민한 귀족이었기에 동료 장군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대신 그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건 말건 내버려두고 자신이 세운 계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제외시켰다. 이따금 그들을 달래는 의미에서 그들이 제안한 사소한 일들을 들어주거나 그들 멋대로 부풀린 위협에 대해 염려하는 척했다. 그렇지만 절대 화내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더라면 평정심을 잃어 그의 전쟁 지도력은 약화됐을 것이다. 그는 인내심이 있고 쾌활한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기꺼이 바보들을 견뎌내는 법을 알았던 것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모든 곳에 가거나 모든 이와 싸우지 못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기진맥진하거나 좌절감에 빠져서는 평정심을 잃기 쉽다. 세상은 바보들로 가득하다. 바보들은 결과에 조바심을 내고 바람 부는 대로 갈팡질팡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당신은 어디서나 바보들과 마주친다. 우유부단한 상사, 경솔한 동료, 툭하면 흥분하는 부하. 바보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과 다투지 마라.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들을 대하라. 당신의 심적 균형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덤덤해져라. 그들의 바보스러움을 속으로 비웃으면서 나름의 생각들 중에서 비교적 무례한 것들에 그들이 푹 빠져 있도록 유도하라. 바보들 면전에서 쾌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은 중요한 기술이다. 단순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공황에서 벗어나라. 18세기 일본의 영주 야마노 오치는 에도까지 다인에게 동행해줄 것을 부탁했다. 에도에 당분간 머물면서 자신이 거느린 다인의 훌륭한 다도를 동료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인은 다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지만 그 밖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는 싸움을 잘하지도 즐기지도 않았지만 높은 지위에 걸맞게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다인이 에도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사무라이 한 명이 다가와서는 그에게 결투 신청을 했다. 다인은 자신은 무사가 아니므로 결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자는 듣지 않았다. 도전을 거절하면 다인의 가문뿐 아니라 야마노우치 영주에게도 치욕이 될 게 뻔했다. 비록 죽을 게 확실한 상황이지만 결투를 받아들였고 단지 다음날 결투를 하자고 간청했다. 그자는 청을 받아들였다. 완전히 정신이 얼얼해진 다인은 근처 검도도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명예롭게 죽고 싶었다. 원래 관장을 만나려면 소개장이 있어야지만 다인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했던 데다 겁에 질린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으므로 관장과 면담할 기회를 얻었다. 관장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관장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가련한 방문객에게 죽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니.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인에게 차를 대접받고자 했다. 다인은 침착한 태도와 완벽한 집중력으로 다도 의식을 진행했다. 마침내 관장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죽음의 기술 따위는 배울 필요 없겠소. 지금 같은 평정심이라면 어떤 사무라이를 대하더라도 충분하오. 도전자와 마주했을 때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다고 상상해보시오. 웃옷을 벗어 반드시 갠 후 부채를 올려두시오. 당신이 찻상에 앉았을 때와 똑같이 말이오. 다도 의식을 마치자 다인은 차를 대할 때와 똑같이 예리한 정신으로 검을 대할 자신감이 생겼다. 죽을 준비가 된 것이다. 다음날 그 사무라이는 웃옷을 벗어둘 때 상대방의 얼굴에 떠오른 완벽하게 침착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라이는 이 어설퍼 보이는 다인이 실은 노련한 검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는 허리 굽혀 절을 하고 자기가 어제 저지른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빌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다. 주변 상황 때문에 겁에 질리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발동하여 끝없는 근심 걱정이 정신을 압도해버린다. 근심 걱정이 정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야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이와 같은 조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일, 이를테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식, 손에 익은 반복적인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 최선일 때가 많다. 한 가지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평소의 침착성을 되찾게 된다. 뭔가에 몰두할 때 우리의 정신은 과도한 상상력이나 불안감이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일단 심적 균형을 되찾으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어떤 종류든 두려움의 낌새가 보이기만 하면 버릇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러한 기법을 행하라. 스스로 위협감을 떨쳐내라. 위협은 언제나 당신의 평정심을 협박한다. 싸워내기 어려운 감정이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와 몇몇 동료들은 소비에트의 지도자 스탈린이 주최한 회의에 소집되었다. 스탈린은 그들에게 새로운 국가 작곡을 위임했다.
스탈린과의 회의는 끔찍한 것이었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곧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니까. 스탈린은 상대를 노려보곤 했기 때문에 그 앞에만 서면 목이 죄어드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스탈린의 회의가 종종 그랬듯이 이번에도 뭔가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다. 스탈린이 한 작곡가가 제출한 국가를 두고 편곡이 형편없다며 힐난하기 시작했다. 새파랗게 질려버린 가엾은 작곡가는 편곡자가 자신의 작품을 망쳐버렸다는 말로 어떻게든 책임을 몸에 나려 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것도 몇 구덩이나. 불쌍한 편곡자가 질책을 받으리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편곡자를 고용한 책임이 있으므로 작곡가 또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쇼스타코비치를 포함한 다른 작곡가들은 또 어떤가? 스탈린은 상대가 두려워하는 낌새를 보이기만 하면 가혹해지는 인물이었다. 쇼스타코비치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따름인 편곡자에 대한 비난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런 뒤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다. 작곡가가 스스로 편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였다. 스탈린은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언제나 자신의 전문가적 식견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던 스탈린은 덥석 미끼를 물었다. 위험한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쇼스타코비치는 몇 가지 방법으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첫째, 스탈린이 그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자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다. 독재자 스탈린의 악명 높은 노려보기는 속임수에 불과하고 실은 내면의 불안정을 감추기 위한 신호일 뿐이었다. 둘째,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에게 과감히 맞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행동과 어조를 통해 자신은 결코 위협감을 느끼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스탈린은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인물이었다. 만약 공격적이거나 뻔뻔스러운 행동을 삼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스탈린이 틀림없이 간섭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신이 마주한 사람 또한 한 명의 인간일 뿐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라. 불안감에 안절부절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이다. 과대평가된 타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면 심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직관력을 발달시켜라. 평정심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능력뿐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에도 좌우된다. 적절한 대응을 찾느라 다음 날까지 기다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속도는 민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전광석화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사막의 여우라 불린 에르빈 로멜은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 전차전을 지휘했던 독일 장군으로서 직관력이 탁월했다. 그는 연합군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공격을 가할지 감지할 수 있었다. 전진 대응을 결정할 때 그는 적군의 약점에 대한 불가사의할 정도의 감지력을 발휘했다. 전투가 개시될 즈음 미처 구사하지도 않은 적군의 전략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로멜은 부하들에게 전쟁의 천재로 보였고 실제로도 누구보다 민첩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첩함을 향상시키고 전투 감각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했다. 첫째, 개걸스러울 정도로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둘째, 스스로 탱크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아군 장비에서 최대한의 장점을 취했다. 셋째, 북아프리카 사막의 지도를 암기했을 뿐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실제로 사막 위를 비행함으로써 전쟁터의 조감도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부하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었다. 항상 부하들의 군기 상태가 어떤지 알았으며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로멜은 부하나 탱크나 지형이나 적을 단순히 연구한 게 아니었다. 껍질 밑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의 생명력의 원천이나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보았으므로 전투 때도 평정을 유지한 채 전투 상황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총체적인 상황이 그의 피 속에, 손끝에 있었다. 당신에게 로멜 같은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동물이 소유한 직관적인 감각을 끌어내고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인간과 물질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 바탕에 대한 감각을 키워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의식이 아닌 무의식으로 보는 눈이 생길 것이며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관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직관을 신뢰하면서 전광석화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을 길들여라. 당신의 정신은 일종의 심적 기습작전을 통해 전진하여 상대편이 방금 자신들을 치고 간 것이 무엇인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유유히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정심을 역경의 시기에 유용한 자질로만 여기지 말고 필요한 순간마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일상의 것으로 생각하라. 매일매일 평정심이 유지되도록 연마하라. 자신감, 용감무쌍함, 자기의 의존성은 전쟁 시기뿐 아니라 평화 시기에도 필수적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비단 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압력에 굴하지 않는 품위와 강인한 내면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전쟁이라는 게임에서 더 나아질수록 당신의 전사인 마음의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더 큰 도움을 준다. 크나큰 위기가 닥쳐올 때 당신의 정신은 침착하고 준비된 상태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정심은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고 나면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다. 뒤집어 보기. 평정심을 잃는 일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평정심이 위협받는 순간을 활용하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도 있다. 스스로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투입시킨 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관찰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자신의 약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상쇄시킬 대안을 생각해보라.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위험에 빠져 있다. 언젠가는 기습을 당하고 참담하게 쓰러질 날이 올 테니 말이다. 카이사르에서 패튼에 이르는 모든 위대한 장군들도 때로는 인내심을 잃기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놀랄 만큼 인내심을 발휘했다. 당신이 균형을 잃으면 잃을수록 바로 서는 법도 더 잘 알게 된다. 누구도 중대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들이 평정심을 잃게 할 방도를 찾는 것 또한 현명한 대처다. 당신이 균형을 잃게 했던 바로 그것을 선택하여 적들에게 부과하라. 그들이 준비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라. 허를 찔러라.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만큼 마음이 불안한 때는 없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이 감정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아내어 갑절로 선사하라. 그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수록 진로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그들을 더 멀리 밀어붙일 수 있다.